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네, 매주 금요일에는 여의도 씬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김용남 전 의원님, 현근택 변호사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두 분과 만나면 네, 불금입니다. 아, 예. 네. 야, 내란 때는 우리가 불금은 무슨 불금 뭐 이랬는데 이제 불금도 생각을 하게 되고요. 주식도 들여다보게 되고 다종다기한 뉴스들을 전방위적으로 또 BTS가 또 공연도 한다 그러고 예. 광화문에서 무료 공연한다는 거잖아요. 3월 달에. 네, 3월 20일 어떻게 의원님 가시겠습니까? 아니 저는 사실은 집이 그 앞이에요. 아, 그러시네요, 진짜. 그래서 그날 이게 집 밖에 나올 수는 있는 건지. 제가 보기에 문밖 출입을 못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나왔다가 들어갈 수는 있는 건지. 의원님 댁에서 혹시 보이세요? 세종문화회관. 아니 그거는 거긴 안 건물이 보여요? 가려서 보이진 않는데 소리는 들리겠네요. 소리는 야. 크게 틀면 들려요. 그렇구나. 그거 좀 녹화 좀 하셔가지고 저희 아니 그 취재 근처 편집을 접근은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접근은 가능할지. 갈 수 있겠죠. 예. 자, 우리 김용남 의원님 통해서 또 그러니까. BTS 그럴 수 공연을 있겠네요. 또 간접 체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자, 광고부터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봄맞이 상큼한 천혜향이에요. 현 변호사님 천혜향의 휴대폰 거치대로. 우리 현 변호사님이 휴대폰 거치대로 천혜향을 쓰고 계셔. 아니, 집에서도 많이 해요, 이렇게. 진짜 너무 재밌다. 왜냐면 제가 알다시피 제가 제도 얘기하지 말라는데. 또 제주도 야 내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또 제주도를 아니, 얘기를 하네. 용인시장 출마한다는 사람은 우리 왜 매번 제주 얘기만 천혜야 하냐고. 우리 누나도 하고 오. 우리 친구들도 하고 어. 많아요, 하시는 분들이. 그 누님 귤이 진짜 맛있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 누나도 MBC 하고 우리- 라디오에 한번 가져오셔가지고 한 저희가 상자 좀 우리 보내봐요. 친구들도 하고 해요. 어. 그러니까 너무 익숙하죠. 한 상자 보내라고 빨리 집에서도 저는 광화문 항상 자택으로. 갖고 오면 이렇게 해요. 알겠습니다. 자, 취재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천혜향은 휴대폰 거치대로도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취재 편의점 애청자 여러분, 요즘 환절기라서 기력도 떨어지고 입맛도 없으시죠? 특히 우리 애청자분들 건강 챙기시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오늘 타임쿡에서는 제주 희순의 농장, 저희가 3년째 만나는 집입니다. 희순의 농장, 엄청 이 집 과일이 맛있어요. 제주 희순의 농장에서 첫 수확해 올라온 보약 같은 과일 명품 천혜향을 준비했습니다. 뉴스 보시면 속이 꽉 막힐 때 많으시죠? 의원님 까셨나 봐요. 네. 향이. 먹어도 그럼요. 먹어도 되면 나 당장 먹지. 이거 닦으세요. 와, 근데 과즙이 막 떨어져서 원고에 지금 과즙이 막 떨어지고 있어. 현 변호사님 여기 휴지 있어요. 저는 안 떨어지게 까요. 전문가네. 자, 그럴 때 고당도 천혜향 한 입 꽉 깨무시면 비타민이 쫙 퍼지면서 피로가 사라지는 기분이 드실 겁니다. 이 천혜향은요, 이름 그대로 향이 좋아서 그 향이 천리를 간다 해서 천혜향이라고 합니다. 인위적인 설탕 맛이 아니고요. 제주의 햇살을 그대로 머금은 깊고 진한 맛이라서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과육과 과즙이 꽉 들어찬 천상의 향이 입안 가득 쏙 퍼질 것입니다. 공부하는 수험생, 기력 없으신 부모님들께 선물하시기에 이만한 게 없습니다. 마트 거치지 않고요. 제주 농장에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 산지 직송하는 거기 때문에 신선함이 아주 그냥 차원이 다릅니다. 취재 편의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가격과 구성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더보기 링크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주 천혜향 3kg이 36,000원이고요. 5kg이 55,000원입니다. 무료 배송입니다. 자, 주문은 네이버에서 타임쿡으로 검색하시거나 0262648819 0262648819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타임쿡 스토어에서 알림받기 하시면요, 즉시 사용하실 수 있는 1,000원 할인 쿠폰 제공해 드립니다. 꼭 알림 받으시고 1,000원 할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천혜향이 요렇게 가요. 내가 하나로마트에서도 이렇게 파는데 우리 희순의 농장에서 천혜향이 요렇게 간다는 말씀 드립니다. 어때요? 그 희순의 농장이 어디 있는 거예요? 희순의 농장이 네. 여기 기억. 없는 것 같아. 어딘지 찾아볼게요. 또 제주도 어딘지 알려주세요. 찾는다 또. 그렇죠. 네. 아니 껍질은 얇고 신맛은 없고 단맛만 나네요. 진짜요? 근데 저 아까 깜짝 놀랐어요. 의원님 딱 까셨는데 과즙이 추르륵 떨어져가지고 와, 너무 맛있게 드신다.
그죠? 예, 소리가 네. 아 천혜향 ASMR 한번 가야 될 것 같은데 마이크 신 이 변호사님. 남자들이 보통 신맛에 좀 약하잖아요. 여성분들이 강하지 신맛에선. 그렇죠. 예. 그래서 조금 쉬면 예. 일단 첫입에 약간 몸소리를 치는데 네. 제가 전혀 손바닥, 신맛이 없어요. 크기도 손바닥 적당하고 보면 좋은 것 같네요. 네. 조금 사람들이 노랗다 그래요. 귤을 하도 많이 먹어서. 아 그렇구나. 그다음에 제가 감기에 잘 안 걸려요. 오. 귤 때문에? 천혜향. 아니, 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어쨌든 비타민이고 지금 환절기잖아요. 네 맞아요. 요즘 감기 많이 걸리거든요. 이 현양 드시면 한림읍이래요. 제주시 한림. 네. 한림에서 하고요. 무료 배송이고요. 새콤한 향이 벌써 입안 가득 고입니다. 와 향도 좋고 맛도 좋은 천혜향 이렇게. 제가 귤 과일. 까는 저만이 아니라 보통 제도 사람들이 네. 귤 까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 네. 보시면 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까잖아요. 예. 근데 반으로 이렇게 까면 어머 진짜 잘 흘리지 않고 오. 흘리지 않고 반으로 이렇게 깐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까시 이렇게 요거 사실 이거 떨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예, 이렇게 예. 까면 예. 귤 껍질이 흘리지 않고 되게 반을 이렇게 해야 반을 되는구나. 까고. 역시 제주도 사람 용인시에 출마하는 제주도 사람 현근택 변호사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주디메르 기미 키트 집중 세트 광고입니다. 기미 고민의 핵심은 화장으로도 잘 안 가려지는 진하고 딱딱한 경계선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디메르가 진행한 기미상궁 체험단의 실제 2주차 후기들을 보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체험단 분들이 입을 모아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스트레스였던 그 진한 기미 테두리가 눈에 띄게 흐려졌다라는 거예요. 기미상궁 여기서 기미상궁이 그 기미가 이 기미가 아니네. 기미가 많은 상궁? 그러네요. 예, 기미가 많은 상궁님들. 예. 자, 기미는 사실 그 경계선만 부드럽게 옅어져도 얼굴 전체가 훨씬 맑아 보이거든요. 오. 자, 3월이잖아요. 봄 햇살 아래 서면 기미나 잡티가 더 도드라져 보일까봐 걱정이 되실 텐데요. 실제로 이 제품 써보신 분들은 모임 나갔더니 어머 안색이 왜 이렇게 좋아졌냐 피부 환해졌다 이런 소리를 매일 듣는다면서 정말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요. 단순히 겉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독자적인 펩타이드 기술과 비타민C 그리고 글루타티온이 피부 근본의 힘을 길러준 덕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디메르가 3월 봄맞이 특별 혜택으로 기미키트 집중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앰플과 크림 세트를요 79,000원이라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불만족하신다, 아예 별로 안 흐려졌다 이렇게 하시면 100% 환불 보장입니다. 지금 070-7791-7110 070-7791-7110으로 전화하시거나 검색창에 주디메르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것도 이제 곧 선거 캠페인 때문에 또 제가 들루산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네. 저부터 적극적으로 발라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튜디오가 너무 상쾌한 향기로. 산뜻하다. 아니 못 드셔도 어떡해요. 우리 진짜 둘이 맛있게 먹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먹고 얼굴에 싶네요. 김이 하나도 없으신데요. 저 김이 많아요. 다 하나도 가린 안 보이는데요. 거예요. 아, 가린 주디메르 거예요? 발랐어요. 아, 발랐어요? 자, 앞으로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갤럽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주보다 또 올랐어요.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전주 63%에서 1%포인트 올라서 64% 기록을 했고요. 부정평가는 전주와 동일하게 26%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대통령 긍정평가 1위는 역시 경제 민생이고요. 2위가 부동산 정책입니다. 플러스 6이고요. 부동산 관련해서 부정평가도 1위인데 15%이고요. 경제 민생 고환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법을 마음대로 변경한다 해서 부정평가 사유가 있는데 이건 좀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3, 국민의힘 22, 무당파 28 이렇게 됐고요. 나머지 정당 제가 조금 보면 TK 지역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TK 지역은 갤럽 조사는 어제 있었던 NBS 조사와 좀 다르네요. TK에서는 더불어민주당 25,
국민의힘 36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중도가 여기는 두 자릿수를 기록했네요. 더불어민주당 46, 국민의힘 13. 지난 그 NBS 조사에서는 중도층이 9%를 차지했는데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점이고요. 내란 속의 윤석열 1심 선고 형량 어떠냐 물었습니다. 미흡하다 39, 적절하다 29, 과도하다 24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12.3 비상계엄 사태는 내란이냐 아니냐도 물었습니다. 내란이다 64, 내란이 아니다가 24%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향후 1년간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지겠냐 나빠지겠냐 비슷하겠냐 물었습니다. 좋아질 것 44, 나빠질 것 28, 비슷할 것이다 24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저희들이 말씀드리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전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김용남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큰 변화는 없어 보이고요. 네. 다만 이제 긍정평가 항목에도 2위로 올라가 있고 또 부정평가 항목에서도 1위로 올라가 있는 게 결국엔 부동산인 것이고 역시 경제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경제 민생이 긍정평가에서는 1위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여론조사가 그때그때 약간 바뀌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있을 때 실시되는 여론조사에서는 뭐 외교 같은 게 1위를 차지할 때도 있는데 요 근래에는 해외 순방은 없었기 때문에 그 항목은 조금 뒤로 밀린 것 같고 지금 연일 오늘은 조금 빠지고는 있습니다만 코스피가 연일 최고치를 네. 갱신하고 있으면서 확실히 이 주가가 오르면 경제가 좋다고 느끼게 만들어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미국도 엄청 관리한. 그렇죠. 네. 그래서 미국은 이게 어느 정도냐면 거의 정치가 주가에 예속된 거 아니야? 이렇게 그 정도. 생각될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예. 뭐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마찬가지인데 뭐 그게 잘못된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도 그 트렌드를 향해서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고 네. 저는 부동산이 최근에 이제 강남의 집값도 많이 떨어졌다는 기사가 연이어 나오면서 부동산이 긍정평가에서 높은 항목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올 상반기는 적어도 뭐 부동산 가격이 안정이 될 거고 네. 문제는 이제 내년부터 어떻게 관리할 거냐. 내년부터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돈의 흐름이 좀 바뀌고 있는 것이 명확해서 네. 이제 그전에는 자산 증식 내지는 재테크 수단으로서 부동산 특히 서울 아파트만한 게 없어 뭐 이런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는데 이제는 야 부동산 재미없어서 못해. 주식 매일 저렇게 오르는데. 네. 그래서 약간의 이른바 머니 무브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신 변호사 아니 저기 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경제, 부동산, 외교가 뭐 긍정 요소에 돼 있고 부정 요소도 있는데 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전에는 다 부정 요소에 들어갔던 부동산이 긍정 요소에 들어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 시그널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뭐 평가는 1%밖에 안 올랐지만 결국은 저희들이 유심하게 보는 게 중도도 있지만 네. TK하고 PK 부울경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는 지금 TK에서는 10% 정도 올랐다는 거고 그다음에 부울경에서도 13% 정도 올랐다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결국은 대통령 지지율은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부울경 그다음에 TK에서 네. 어쨌든 민주당 지지율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네. 라고 본다 그러면 지방선거의 핵심 어찌본 전선이 부울경과 네. TK 대구 경북으로 가고 있지 않냐 이런 시그널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 오늘 더불어민주당 현장 최고위 이제 대구에서 하고 있는데요. 관련된 속보가 좀 들어오면 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제 NBS 발표하고 오늘 갤럽 발표를 좀 종합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NBS 조사는 다분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네. 일단 TK에서
그 동률이 나왔죠. 동률 28. 28 네. 동률이 나왔어요. 그리고 중도층은 9%로 집계가 됐습니다. 국민의힘 지지가 심지어 그 장동혁 대표 대표 체제에서 17% 그러니까 20%가 깨진 지지율이 처음으로 나왔는데 이거는 2025년 1월 그러니까 계엄 직후하고 동률 비슷해요. 그때 16%였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비상계엄 때나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 때나 대동소이하다라는 게 지금의 윤어게인 의원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그게 집계로 딱 숫자로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지금 사실은 장동혁 대표가 윤 어게인 세력의 대표 인물이잖아요. 네. 그리고 자기 주변에 당직을 그런 사람들로 채워놨고, 그리고 윤 어게인 쪽의 유튜버들도 지금 뭐 중용을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그쪽 얘기를 따라서 그냥 그러니까요. 당무를 집행하고 있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한 표현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윤 어게인을 지지하거나 적어도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의 장동혁 대표 체제 하에 국민의힘 지지층이라고 네. 보는 게 맞는데 여론조사는 뭐 각 기관별로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만 이 정도 뭐 이게 MBS가 됐던 갤럽이 됐던 이 정도면 전국 단위 선거에서 TK만 이길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죠. TK는 또 이길 수 있을까요? 근데 왜냐하면 앞에 제가 보기에는 T는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국힘 입장에서. T 대구. 대구. 네. 근데 통합을 해서 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뭐 통합이 안 되는 듯하다가 된다는 건데. 네. 그거 해봐야죠. 그거는 이제 통합 선거를 치를 수 있을지 아니면 그게 조금 늦어지면 이미 이제 며칠 있으면 3월이잖아요. 이게 일정이 너무 빡빡할 것 같아요. 통합 선거 치르기에는 예.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래요? 근데 뭐 가능하겠죠. 왜냐면 뭐 광주도 해야 되니까요. 광주 전남도. 근데 MBS 어제 조사 보면서 제가 되게 놀랐던 게 네. 무죄라고 생각한다는 사람이 23%. 그렇죠.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는 70%.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내에서 자기 헤게모니 장악하는 게 목표라 그러면 네. 그분들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만약에 그 70%를 배제하면 본인의 지지 기반 전혀 없거든요. 장동혁 대표가 아시다시피 뭐 TK 출신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뭐 아주 다선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 믿고 가는 건데 네. 결국은 벗어날 수 없겠다. 근데 추세가 제가 보기에는 뭐 일단 그쪽으로 계속 가고 있잖아요. 네. 하락하고 있고 윤핵인 세력하고 같이 가고 있는데 아니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 70%가 무죄라고 생각하면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선택을 하겠어요? 무죄라고 외치는 수밖에 없어요. 지난번에도 뭐 일단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고 본인은 무죄라고 생각 안 했으니까 해도 제가 보기에는 판사 출신으로서 나는 무죄가 본인의 아니지만 입장에서는 70%가 제가 무죄니 보기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내 헤게모니 장악하는 게 목표인 상황에서는 사람이, 네. 그 당내 정세 파악을 잘한 거죠. 70%. 70%가 무죄라고 생각하고 있다니까 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름 정보 감각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완전히 그 이제 극우 정당이 돼버린 거죠. 근데 그러면 거기에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보수는 뭐 좀 탈출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이해 관계 때문인지 전혀 그런 흐름은 안 보이는 거고. 재밌는 것은 70대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에 대해서 우호적인 게 이제 어제 MBS 조사 네. 같은 경우에는 39 국민의힘인지 31 이렇게 조사가 됐고 20대도 마찬가지이고 장동혁 대표 리더십에 대해서는 긍정이 23이고 부정이 62예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긍정 43, 부정 42 이렇게 팽팽한 반면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좀 뭔가 새로운 변화를 좀 만들어야 될 텐데 그 에너지는 전혀 없어 보인다. 네. 여전히 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냥 장동혁 체제로 지방선거를 치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다른 대안은 별로 없어 보이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부동산 말씀 좀 주셨는데 그 1년 11개월 100주 만에 강남 서초 집값이 잡혀가고 있다. 떨어지고 있다. 하락세로 전환했다. 하락세로 전환했다. 심지어 8억 내려간 그런 이 추세는 4월까지 이어질 거다라는 이제 언론의 분석이 있고 어제 MBC 단독 보도 보니까 송파에서는 10억을 꿔줄 테니까 이 집을 좀 사다오 이런 현상까지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없던 현상이 강남 불패, 강남 부동산 불패 신화는 이제 끝나는 건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근데 그건 당연한 거죠.
당연하다. 5월 9일까지는 당연한 거죠. 5월 9일부터 달라집니까? 10일부터? 아니 그러니까 5월 10일부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까가 중요한 거지. 아. 당연히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유예를 예. 연장 안 한다고 했으니까 네. 뭐 이 조정 대상 지역에 2주택, 3주택 갖고 있던 사람들은 여기서 호가를 내려서 싸게라도 파는 게 네. 자신의 손에 떨어지는 돈으로는 이익인 거죠. 왜냐하면 3주택 이상이면 사실은 양도소득세가 지방세까지 포함해서 82.5%를 내야 되는 거예요. 네. 양도 차익에 대해서. 82.5%. 그렇죠. 왜냐하면 3주택 이상은 우리가 양도소득세 구간이 최고 구간이 이제 45%잖아요. 네. 이제 국세 기준으로. 근데 거기에 30%를 가산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75%잖아요. 거기다가 국세의 10%인 지방세까지 내게 되면 75 플러스 7.5가 되니까 82.5%가 세율이에요. 와, 그걸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나네. 앞단에서 남으면 뭐해? 뒤에 가서 다 세금으로 다 때려 맞으면 세금이 82.5%인데. 예. 근데 이거를 유예를 계속 해줬기 때문에 예.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절대 안 한다 그러니까 예. 지금 82.5%의 세율로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예. 팔아야 그나마 된다. 지금이라도 싸게라도 파는 게 본인 손에 세후 네. 애프터 텍스 소득은 남는 거. 이득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 지금 급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 형편이고 네.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거예요. 뭐 5월 9일까지는 당연한 거야. 네. 그러니까 이걸 갖고 강남 불패가 깨졌다고 판단하면 너무 이른 그 섣부른 의원님께서는 판단이고. 5월 9일 이후에 시장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5월 10일 이후에는 예. 이른바 기대 소득이 예. 기대 수익률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겠죠. 기대 수익률이 네. 야 이게 이제 세율은 이미 높아졌어. 네. 그러면 만약 그때까지 정리 안 한 다주택자들은 못 파는 거잖아요. 네. 82.5%의 세금을 내고 어떻게 그렇죠. 팔아요? 그러니까 못 팔면 예. 그때 결정을 해야겠죠. 어차피 지금 못 팔아. 네. 앞으로 못 팔아. 그러면 이걸 갖고 있다가 내가 자식한테 증여를 할 거냐. 네. 증여세를 내더라도 예. 아니면 자식이 돈을 좀 벌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계산을 맞출 정도의 되면 재산이 되면 뭐 시가보다 다소 싸게라도 매매 형태로 넘길 거냐 네. 이걸 결정을 해야겠죠. 근데 5월 10일 이후에는 매물은 많이 줄어들 거예요. 많이 줄어들면 이제 결국에 가격은 파는 사람 사는 사람 맞아야 형성이 되는 그렇죠. 건데 이게 매물이 작아지면 이상한 거래 하나가 툭 튀어나오면 그게 시가가 돼버린 말이야. 그렇죠. 신고가 기록을 세웠다고 이게 뭐 최저가도 될 수 있고 신고가도 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리스크가 좀 있는 거죠. 네. 저는 조금 어떻게 생각이 보세요? 다른데요. 네. 당연하다 하시는데 100주 만이잖아요. 거의 2년. 1년 11개월. 그렇죠. 거의 2년 2년 만에 처음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당연한 건데 왜 그동안 안 됐냐 네.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 사실은 어찌 보면 여러 가지 지금 뭐 본격적인 그 뭐 보유세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 쓰고 있지는 않잖아요. 네. 금융 정책이라든지 공급 정책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런데 저는 예전에 같으면 부동산 불패 신화가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부동산 오른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다가구 주택 다주택자가 팔면 그 돈을 다시 어디 부동산에 투자했거든요. 네. 대부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유지되는데 지금은 만약에 강남의 다주택자들이 이걸 판 다음에 네. 다시 부동산 살까요? 저는 안 살 것 같아요. 어디로 주식 갈까요? 시장으로 갈 가능성이 많죠. 주식으로 그게 간다. 또 지금 정부의 유도 방향이기도 예, 하고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은 5월 9일 이후에도 네. 그럼 결국 매수세가 붙어야 그다음에 다시 이제 이게 추세를 꺾으려면 네. 뭔가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매수세가 붙어야 되는데 네. 저는 그럴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봐요. 물론 지금 이제 하락 전환했지만 5월 9일까지는 계속 하락되겠죠. 네. 근데 그만큼 하락 계속 되진 않겠지만 하락하는 국면이 어떤 뭐 평준화가 되든지 다시 예. 이제 오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군요. 네. 그 두 분 간의 주장이 어떻게 될지 5월 10일 이후에 그때 예측을 해보도록 본격적으로는 이제 이게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네. 6개월 이내에 잔금을 지불하고 하면
그 중도세를 없잖아요. 유예해 주기로 한 예, 거잖아요. 중과를 그러니까 유예하는 거. 사실은 거의 11월까지는 이 추세가 그러니까 간다? 이게 거래가 그 잔금까지 치러지고 네. 이른바 딜 클로징이 돼야 이제 신고가 되잖아요. 네. 그래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5월 10일 이후에 매매 계약이 체결돼서 이게 신고까지 이루어지려면 네. 그러니까 올 12월은 접어들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올 12월 이후부터의 주택 매매가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예. 이걸 봐야겠죠. 다음 선거 끝나면은 보유세로 가겠지라는 댓글창에 아이, 글이 그거는 뭐 있습니다. 무슨 예상이 네. 다 예상이 되는 네, 거죠. 보유세로 가겠지. 이제 다음 수가 또 있을 거야. 막 이제 이런 거고. 어쨌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기조, 투기꾼 잡는 것에 대해서는 그게 농지가 됐든 뭐 아파트가 됐든 가만두지 않겠어. 반드시 잡는다라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조가 변경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좀 드는 예. 겁니다. 근데 고위공직자 다주택자들 있잖아요. 네. 이분들은 지금 어떻게 이한주 원장이 고위공직자 오늘 1위 했더라고요. 네. 근데 청담의 아파트 분양권이 23억 1,400만 원짜리를 갖고 있는데 이게 시가로 계산하면 52에서 63억이래요. 그리고 도합하면 부동산이 55억 1,800 정도 있어서 76억 원의 이제 자산이 있는데 그 이분이 기본소득 설계하신 분이잖아요. 예. 그렇죠. 안 팔게요. 안 팔까요?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할까요? 안 팔 것 같은데요. 안 팔아요? 청담동은 이제 아마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에 네. 그 분양권이 있는 것 같고 분양권. 네, 아마 재개발. 23억 얼마로 신고한 게 분양 가격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데 지금 현 시세는 그보다 훨씬 높게 형성이 돼 있다는 것 같고 한 채는 지금 가족들하고 거주하는 집이고. 집이잖아요. 네. 그거 뭘 팔겠어요? 청담동 분양권을 팔까? 글쎄요. 그건 본인이 안 팔까요? 선택해야지. 저는 안 팔 것 같은데. 안 판다. 자, 우리 현 변호사님은 모르죠. 모르죠. 그건 선택이죠. 예. 근데 아마 전화해볼까요? 이제 청와대 예전에도 보면 문재인 네. 정부 때도 보면 똘똘한 한 채. 청와대 그다음에 뭐 장관, 뭐 맞아요. 국회의원 이런 분들에 대해서 항상 예. 뭐 다주택자 비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때도 사실은 그게 굉장히 동력을 많이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 그다음에 뭐 장 차관이든 아니면 뭐 국회의원 이런 분들은 네. 좀 결단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성숙 장관의 사례를 보면 그 대통령의 기조와 진정성 뭐 이런 거를 볼 때 본인도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 그리고 이제 딸들이 다 결혼을 안 했대요. 그래서 엄마 모시고 같이 살기로 했다. 그래서 집을 다 팔기로 했다는데 과연 청담동 분양권을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위원장이죠. 내놓을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나요? 물어보세요.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한번 진짜. 물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부동산에 대하여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의원님께 이것도 좀 여쭤볼게요. 이제 주식 얘기 잠깐 하면 제가 뭐 그 블룸버그 통신이 이재명 대통령이 1,400만 개미들의 영웅이 됐다. 이제 이런 보도를 이제 내놓고 있는데 3차 상법 개정안 통과되고 또 6,300까지 찍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4차, 5차 계속 가는 거냐? 그럼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냐? 주주의 이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한민국의 주주 자본주의, 자본시장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느냐? 전문가이신 의원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 방향으로 가겠죠. 가야 간다. 하고. 고고싱이다. 예. 네. 그리고 당연하죠.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블룸버그는 대표적인 경제 관련한 미디어 그룹이죠. 뭐 어마어마하게 큰 미디어 그룹이라 블룸버그 TV도 있고 뭐 신문사도 있고 뭐 많은데 네. 거기 블룸버그에서 정확하게 본 거예요. 사실은 그동안 뭐 한 번도 한국 주식은 비쌌던 적이 없어요. 네. 항상 쌌어요. 근데 그 저평가 지금이 제일 싸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 시장에서 예. 그건 모르겠고 하여튼 업종별로 조금 차이는 있을 텐데 예. 주식 시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업종별로는 야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뭐 이런 종목들도 꽤 이제는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래요. 전반적으로는 안 오른 데도 있다. 바이오 이런 건 안 올랐다. 예, 안 오른 것도 있죠. 왜냐면 실적이 없으니까. 남들은 다 빨강인데 네. 우리만 파랑이야 뭐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3차 상법 개정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이었잖아요. 네. 이제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거예요. 지금 최근에 이게 이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는 꽤 시간이 지났는데 네.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하면서 야 다음은 저긴가 보다. 그래서 네.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입법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네, 네. 그 내용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PBR이라고 네, 하는 네. 그게 0.8이 안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순자산 부채 다 빼고 순자산이 1,000억인데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800억이 안 돼. 네. 그러면 이 회사 주식을 상속을 하거나 증여할 때는 시가로 계산하지 않고 공정가치 이른바 네. 야 이거 뭐 시가는 너무 싸고 사실 그리고 그런 회사들이 네. 실제로는 PBR이 훨씬 더 낮아요. 왜냐하면 PBR일 때 그 B가 북밸류거든, 장부가거든. 아. 이게 근데 수십 년 전에 취득한 부동산 이런 건 다 그 가격으로 적어놨어. 네. 자산 재평가를 안 해요, 절대로. 왜 그러는 겁니까? 주가 진짜? 오를까봐. 이런. 그래서 실제로는 내는 세금에 비해서 훨씬 큰 재산을 물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상장이 상속세를 줄이는 수단으로 꽤 많이 이용이 되고 있어요, 지금도. 그것도 회장님 리스크다 진짜. 네. 재벌 자기네 가문에 네. 그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바꾸겠다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소위 그 가치주 또 자산주, 네. 자산 왕창 끌어안고 있는데 시총은 형편없이 싼 이런 회사 주가들이 팍 튀고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있고 뭐 앞으로 네. 해야 될 거 많아요. 맞네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어제도 이제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 또 한병도 원내대표도 이젠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다. 상속세 증여세법 개정을 하겠다라는 네. 입장을 밝혔어요. 그렇죠. 지금 네. 김영남 의원이 중요한 말을 하셨어요. 네. 이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네. 상속 증여세 낼 때 주가를 기준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는 거를 막고 있다. 네. 막는 건데 그 중에 중요한 게 이제 자산 가치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자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동산이나 이런 자산이 되게 많은데 옛날 가격으로 공시가격으로 그냥 해놓은 거죠. 네. 그럼 이제 그게 나중에 지금 말씀처럼 이게 제대로 평가해라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요. 가이드라인을. 그러면 그게 확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자산 가치가. 뭐 그런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배당 쪽으로 아마 좀 강화할 방향이 있어 보여요. 왜 그러냐? 배당을 늘리는 그렇죠, 그렇죠. 쪽으로. 왜냐하면 네. 미국이 그렇습니다. 미국이 지금 아까 말씀처럼 주가 배당으로 뭐 생활비를 쓰거나 아니면 그 연금으로 생활하는 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미국 정부는 이 주가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도 예전에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은퇴하면 뭐 상가 사서 아니면 월세 뭐 다가구 그렇지. 주택 사서 네. 오피스텔. 월세 받고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맞아요. 예. 근데 그게 이제 부동산 투기를 많이 조정하고 있다는 게 때문에 네. 방향을 무브먼트를 단순히 주가가 오르는 것만이 아니라 올라서도 좋지만 예. 그걸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으면 예. 배당을 많이 줄게. 그걸로 노후 생활도 하세요. 이렇게 네. 가면 예.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 이미 많이 뭐 오르긴 했지만 네. 예를 들어서 은행이라든지 뭐 증권이라든지 배당을 많이 하는 건데 그쪽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저는 아마 설계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내 피셜이에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그러면 좋겠어요. 그렇죠. 많은 예. 그러면 배당 사실은 소득을 가지고 예. 미국은 실제로 그렇게 주식을 보유하고 네. 빅테크 기업들의 주식을 가지고 배당으로 예. 그 연금처럼 받아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예, 우리도 이제 그 방향으로 가야죠. 네. 그러니까요. 뭐 하여튼 뭐 소액주주라도 뭐 단돈 100만 원 있으면 100만 원부터 50만 원부터 시작할 수 있다. 요새 아이들에게 생일 선물로 ETF 선물한다면서요. 요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정말 우리 그 재테크나 뭐 이런 것들이 부동산으로 그냥 막 이거 아니면 큰일 날 것처럼 하는데 방향을 좀 바꾸는 이런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쪽집게 도사가 있었어요. 취재 편의점에 김용남 쪽집게라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안건섭 특검 있지 않습니까? 쿠팡 그 사건하고 그다음에 관봉권 띠지. 정말 취재 편의점에서 열변을 토했던 사건이 바로 관봉권 띠지 사건이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안건섭 특검이 관봉권 띠지가 아니라 도대체 누가 건진한테 5천만 원짜리 관봉권을 갖다 주었느냐 이 진실을 밝혀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얘기는 없고 지금 보면 검찰 관계자들은 전부 기소를 하지 않기로 했고 실무자들의 단순 과실로 띠지를 분실한 거다. 뒤집을 만한 증거가 안 나와서 신흥석 남부지검장, 이희동 1차장, 최재현 검사, 직무유기 증거인멸 교사 등으로 기소가 됐으나 뭐 그냥 넘어갈 것 같아요. 아니, 기소가 안 아직 안 됐나요? 혐의로 조사를 한 건가요? 네, 그렇죠. 근데 기소를 못 하겠네요. 기소를 안 하기로 결정했다는 그렇죠. 예. 내용 같아요. 기소를 안 하기로. 예.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저는- 의원님이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사건의 성격상 특검 아니라 특검 할아버지가 와도 이 사건 안 될 텐데라는 그 사건들이 있으니까.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경력이 얼마 안 된 그 아주 어린 실무관이 모르고 버렸다. 이래 버리면 저거를 어떤 식으로 밝힐 수 있느냐. 사실은 사건은 단순할수록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대형 무슨 경제 범죄 막 큰 돈이 몇 천억 몇 조씩 옮겨 다니거나 뭐 이런 큰 사건은 열심히 하면 어딘가는 증거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단순한 사건이잖아요. 이거는 관봉권을 받았어. 근데 이거를 압수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봉권 이게 띠지를 다 뜯었어. 네. 그리고 버렸어. 예. 버렸어요. 이 주장이잖아요. 그렇죠. 띠지를 버리고 돈만 세서 놓은 넣었다. 거다. 아주 단순하단 말이에요. 이런 사건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런 식으로 주장하면 저걸 뒤집을 증거를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느냐 생각해 보면 예. 이거는 특검 수사 대상으로 삼기에는 대단히 예. 맞지 않는 사건 성격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토록 얘기했지만 띠지가 본질이 아니다 이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누가 건진한테 그렇게 큰 돈을 갖다 준 거고 뭐 본인이 막 그랬잖아요. 뭐 자기 뭐 그쵸. 누구한테도 받고 누구한테 건진이 막 엄청 호기를 부리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띠지 특검으로 가서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결국 띠지라는 게 돈이 어디서 왔느냐, 그렇죠. 거기 이제 어디서 왔느냐 그거를 결국 밝히는 게 그렇습니다. 핵심이잖아요. 예. 돈 액수가 아니라. 예. 근데 말씀은 뭐 맞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특검도 검찰이 해서 검찰 출신이 하기 때문에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안건섭 특검도 그렇죠. 검찰 단순히 출신이 그냥 봐주기 뭐 한 거 이게- 아니냐? 그렇죠. 단순히 그냥 뭐 실무자가 버릴 수도 있는데 상식적으로 보통은 압수수색을 하면 사진도 찍어놓고 네. 발견했을 때 보통은 또 만약에 그냥 버리면 메모라도 해든지 아니면 이게 띠지가 그냥 띠지가 아니잖아요. 예. 어쨌든 중요한 출처를 밝힐 수 있는 핵심인데 그거를 그냥 뭐 실무자 실수로 버렸다. 그리고 전 사진 촬영도 안 해놓고 뭐 전혀 기재도 안 아니 해놨다. 사진은 있어요. 사진은 있어요. 사진 있죠. 사진은 사진 있죠. 있죠. 사진 사진이 있죠. 근데 나왔던 거지. 네. 그렇죠. 사진 나왔죠. 근데 그 그러니까. 사진에 보면은 솔직히 말하면 거기 다 나오잖아요. 담당자가 누군지 거기에 스티커도 붙어 있잖아요. 띠지도 있지만 스티커가 그렇죠. 붙어 있어서 어느 은행 무슨 실제로 지점 팔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근데 사진 있으면 못 전화 한 받아요. 통이면 된다 뭐 그런 그러니까. 얘기도 하셨어요 아니, 그때.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엔 네. 이거는 뭐 검찰 출신 특검이라 봐줬다고 보기보다는 네. 이건 누가 와서 수사하더라도 사건 당사자들이 그런 식으로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 주장을 깨고 기소할 만한 증거 확보가 어려운 사안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단순해 행위가. 네, 행위가. 그리고 단순할수록 어렵거든 사건이. 증거 확보가 네. 안 되고. 예. 그래서 저는 그때 근데 이제 그래서 저렇게 네. 사진에 보면은 뭐 날짜도 찍혀 있고 이거 하면 저거는 출처 밝힐 수 있지 않아요? 아니 출처는 네. 나오지 당연히 네. 조폐공사에서 한국은행 그렇죠. 통해서 그렇죠. 나온 거지. 네. 근데 문제가 한국은행에서 누구한테 누구한테 줬느냐. 이게 전해졌는지가 안 나와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렇죠. 저 관봉 띠지만 갖고는 네. 그래서 사실은 저게 없어지지 않았다면 그렇게 발칵 뒤집어지면 뭘 해야 되냐면 저게 비닐이잖아요. 네. 관봉을 이렇게 포장한 비닐이 있잖아. 근데 비닐은 이 지문이 잘 묻거든. 네. 그래서 사실은
지문을 떴어야 돼요. 그때 당시에. 네. 예. 근데 그걸 안 한 상태에서 없어져 버렸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이게 참 단순해서 어려운 사건이죠. 네, 이런 그리고 종류가. 그렇죠. 근데 저는 지금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수사 과정의 절차에 검찰이 왜 그렇게 한 거냐. 신흥석 지검장을 비롯해서 수사팀이 이 건진에 대해서 좀 그 적극적인 수사 의지가 있었다면 그거는 ABC에 해당하는 건데, 그렇죠? 뭐 그 비닐에 뭐 지문 떠놓고 이게 어디로부터 왔고 누가 돈을 줬고 이걸 밝히는 게 핵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일단 압수물 보관 창고에 집어넣고 나중에 하려고 했는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만 그 해명은 그런 거잖아요. 징계를 해야 돼요. 네. 징계를 해야 되는데 수사를 하는 도중에 일부 검찰 수사관에 대해서 징계를 하면 수사팀 사기가 너무 꺾여서 수사가 잘 진행될 것 같지 않아서 이 수사 마무리한 다음에 징계 절차를 밟기로 그때 대검에 보고를 했었다. 네. 뭐 그거는 틀린 얘기는 그러니까 대검에 보고가 이루어진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 수사 마무리 전에 특검이 출범하면서 이제 그걸 인계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게 특검의 수사 사안으로는 약간 적절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봤어요. 이게 참 저런 식으로 끝까지 우기면 네. 방법이 별로 없거든. 이런 단순한 사건은. 그리고 더 이 쿠팡 관련해서도 지금 보면은 이제 그 문지석 검사가 어미준 당시 부천지청장이죠. 그 이 수사 외압이 있었다라는 내용을 폭로를 했는데 쿠팡 관계자들만 지금 기소가 되고 지금 그 어미준 검사는 어제 쿠팡 유착 수사방에 없었다라는 그 입장문을 특검에 제출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검사들 간의 쟁투 비슷하게 지금 돼버린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시죠? 검찰 사건을 검찰이 수사해서 제대로 뭐 수사하거나 기소한 걸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본 적이 없고. 네.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만약에 관봉띠지를 뭐 버려라라고 만약에 지시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렇게 하는 순간 지시한 사람, 버린 사람 다 처벌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그냥 실무자가 그냥 뭐 버린 겁니다. 그러면 위에는 몰랐습니다. 하면은 어찌 보면 이제 둘 다 사는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경찰 사건 나면 검찰이 특별까지 조사하거든요. 근데 검찰 수사를 또 검찰이 해요. 제대로 될 리가 없죠. 자기 식구 그렇죠. 제 식구 결론은 빠지기. 제가 보기 그렇다고 봐요. 예. 그래서 고의로 분실한 증거가 안 나왔다. 이제 이렇게까지 된 것 같습니다. 못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 뭐 뭐죠. 참 답답합니다. 하여튼 지금 이런 상황이고 쿠팡 사건과 관련해서도 그 문지석 검사가 펑펑 울었던 그 국회 상임위 장면을 다들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 이 사건도 또 유야무야 되는 것은 아닌가. 관련돼서 이 사건 또 어디로 넘어가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행정통합은 저희가 지금 아까 얘기를 해서 그런데 요 얘기도 좀 여쭤볼게요. 지금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대법관 임명 제청을 하지 않으면서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을 이제 중앙 선관위원으로 일단 임명은 했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대법관 후보 제청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벌써 오래됐는데. 예,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한 달이 훨씬 넘은 예. 것 같은데 도대체 뭐지? 37일째입니다, 네. 오늘로. 아니 해야지. 예. 그 왜 안 해? 왜 제청을 안 해 도대체? 그러니까, 예. 빨리 해야죠. 근데 이걸 뭐 강제할 수는 없는 건가요? 법률로? 언제까지 하시라 이런 거 없어요? 아니 강제 조항은 없지만 상식적으로 대법관은 인사청문회도 해야 되잖아요. 임명 절차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단 말이에요. 네.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거치고 뭐 이게 하려면 적어도 20일 이상은 소요되니까 임기가 다 돼서 물러나는 대법관의 퇴임 날짜보다는 그 전에 절차를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왜 안 하죠? 그러니까 퇴임이 이 화요일이에요, 이유는 화요일. 제가 보면 뻔해요. 이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 불만을 기분 표시 나쁘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 그런데 기분 나빠. 나쁘다 이거죠. 네. 근데 저는 그래서 이
대법관 제청이 물론 뭐 헌법에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법원조직에도 나와 있는데 이거를 좀 그래도 구조적으로 예를 들어 아까 말씀처럼 뭐 기간을 뭐 퇴임 며칠 내에 한다든지 예. 뭐 이런 거라도 뭐 정해놔야지 이렇게 사실은 뭐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 뭐 계속 뭐 내고 있는데 그동안 뭐 가만히 있다가 이거는 본인이 할 일은 하면서 뭐 비판을 해야 되는데 제가 네. 보기엔 아무리 봐도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이유는 없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렇다고 자해를 한다고? 이거 일종의 자해인데? 조이대의 자해 행위다. 그러니까 대법관은 이제 6년이 다 돼서 퇴임 날짜가 정해져 있고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네. 아직 임명 제청도 안 해서 오늘 바로 하더라도 3월 하순에나 임명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 인사청문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사청문회 해야 돼요, 예, 대법관은. 그러니까요. 저는 앞으로 이게 대법관 우리 증액하기로 증액이 아니라 증액 죄송합니다. 증언 정정하겠습니다. 네. 증언하기로 했잖아요. 그때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법 마음에 안 든다. 나 마음에 안 들어. 자체는 그러면 안 할 수 있거든요. 안 해버려. 예전에 한덕수도 왜 뭐 저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듯이 예, 그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거 배웠구나. 보고 배운 것 같아서 아마 이 저 증언하더라도 네. 아마 뭐 계속 뭉쓰기 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근데 참 이런 거 같습니다. 다른 건 우리가 이제 비상계엄 내란을 겪으면서 다 떠나서 이게 공동체 이익에 복무를 해야 되는 분들이잖아요. 공직자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평범한 시민들도 법규칙 잘 지키고 법 어기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벌금 제때제때 내고 교통 범칙금이라도 하루라도 어기지 않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사는데 정작 최고법원의 법원장이라고 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런 최소한도 잘 안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것에서 사법불신을 자초하는 핵심 동력이 좀 되고 있다. 그렇죠. 아니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우리가 감히 나한테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감히 내 권한인데 왜 너희 나한테 뭐라 그래? 입법부 너희들이 그렇죠. 예. 네. 그런 생각이 뭐 뼛속같이 있는 거예요. 매우 곤란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방금 전에 속보가 나왔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버텨서 유리한 상황을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5월 9일이 지나면 매물이 잠길 것이라거나 일부 다주택자들이 버텨보겠다고 한다는 말이 있다. 버티는 것은 각자의 자유인데 이 점은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정부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권위가 유지되어야 하고 권위를 잃은 정부는 뒤뚱거리는 오리를 넘어 식물이 된다. 따라서 5월 9일이 지났는데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않아서 매각한 것보다 버틴 것이 더 유리하게 되면 매각한 사람은 속았다고 저와 정부를 욕할 것이고 버틴 사람은 비웃을 것이며 부동산 시장은 흔들릴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강력한 금융 세제 규제를 통해서 5월 9일이 지난 후에도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감수하고 매각하는 것이 이익인 상황을 만들 것이다. 결국엔 뭐 보유세 강화하겠다는 메시지죠. 로 보입니다. 예. 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투기와의 전쟁에서 절대로 지지 않겠다라는 확고부동한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저는 이런 것이 시장에 주는 시그널이 상당히 크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방금 전에 몇 가지 속보가 더 들어왔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공관위에서 강원도지사 후보에 우상호 전 정무수석을 단수로 공천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와, 엄청나게 빨리 공천이 된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죠. 왜 이렇게 일본으로. 지금 심사가 내일 아닌가요? 예비 경선. 아니 근데 광역은 이미 하고 있고 면접도 봤고요. 네. 기초는 아직 뭐 면접 안 봤는데 네. 사실은 빨리 해서 네. 빨리 선거 뛰라는 의미예요. 왜냐면 강원도 우상호 그때 멀어. 와서 알겠지만 멀어. 너무 넓어가지고 넓어. 돌아다니면 이게 예. 여의도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예. 열심히 강원도 누비시라 이런 뜻이죠. 지금 1호 단수 공천자로 그렇죠. 네. 이제 우상호 수석을 이제 임명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선거는 성큼 다가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대구 경북 통합하겠죠.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 임시회 마무리되기 전에 대구 통합도 땅땅땅. 그러면 대전 충남은 안 하겠죠? 지금대로는 안 되죠. 시간적으로 불가능하죠. 오늘 내로 만약에 합의돼서 법사위 하지 않는 한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대전 충남은 조금 넘어가. 이번에는 대전 충남은 안 되는 어려운 분위기인 것 걸로 같아요. 봐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강훈식 실장은 어디로 갑니까? 계속 실정해야지. 어디 안 가는 거지. 어디 안 가는 걸로. 네. 강훈식 실장이 그 사이에 UAE 갔다 왔어요. 두쫑쿠 외교. 예. 간식은 두쫑쿠다. 그래서 UAE 가서 93조 원. 예. 방산 외교해서 벌어왔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성과들이 쌓이고 쌓여서 또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깝네. 왜요? 통합이 안 된 게. 아깝이? 아니 그러니까 성과도 내고 그랬는데 예, 최근에. 그럼 출마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럴 아깝이. 때 분위기 좋을 때 용남이 형이 출마해야 그 자리 돼. 가야 되는데 용남이 형이 그 자리가 이 생각인가? 그 자리 가야 되는데 네. 안 아니 나가지고 강훈식 실장이 자리가 비었는데 아깝다고. 안 비어가지고 지금 아쉬워하시는 성과 잘 냈을 때 네. 이렇게 타이밍이 탁탁 맞아서 출마해서 당선되고 하면 더 좋은데 네. 통합이 안 되네. 통합이 안 되네. 예. 근데 사실은 그 지금 한정혜 의원에 따르면 그 장도영 대표가 반대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선거를 볼 때 강훈식이 될까봐 막은 거 아니야?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거기 더군다나 본인 지역구도 충남이죠. 충남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어쨌든 지금 뭐 선거가 후끈 다가오면서 분위기는 점점점 달아오르는 것 같고요. 우리 현 변호사님도 바빠지겠습니다. 현명한 선택 바랍니다. 거기는 뭐 찍어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는 단수예요, 뭐예요? 뭐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뭐 출마하셔요? 아니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아. 말은 뭐 안 하시는데 네. 가만 있어. 사퇴 시한이 3월 5일까지. 3월 5일, 다음 주, 5일까지는 지켜봐야죠. 지금 다음 주 아닙니까? 다음 주가 다음 3월입니다. 주죠. 예. 3월까지 뭐 근데 지금까지 별 움직임이 없으시고 없으셔요? 몇 분 또 있어요. 뭐 정춘숙 전 의원님, 많구나. 정원영 전 뭐 시정연구원장 그렇군요. 몇 예. 분 있는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